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북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첫 번째 위키 항목 뭡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좀 사람으로 풀어보자는 의미에서요. 트럼프의 사람, 김정은의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사람부터 볼까요? 일단 그 확대 정상회담에 함께한 사람들 쭉 보면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가장 많은 이제 시선이 좀 꽂혔는데요. 예. 이 사람 뭐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서 북한이 또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인 바 있죠. 예.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무산 유기까지 갔는데 아무튼 뭐 여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배석했죠. 그렇습니다. 그 리비아식 비핵화 얘기한 게 북한을 자극한 그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뭐 리비아 사례를 얘기하면 카다피가 비극적으로 죽었다 이것으로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존 볼턴 보좌관이 이걸 일부러 얘기했다 이런 설도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라는 건 북미 정상회담 무산시키려고 했다는 거다. 이게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온 보도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은 매체들 보도긴 한데 이 존 볼턴 보좌관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해줄 것 같아서 그냥 정상회담을 무산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뭐 했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뭐 오늘 함께했기 때문에 뭐 어떤 관계가 또 앞으로 이어질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가안보보좌관이니까 그렇죠. 오늘 확대 그 정상회담에 배석 안 하는 게 우리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직함이 있는데. 그렇죠. 또 공식 직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북한도 또 외무성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김계관 제1부상보다 높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리수용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이 사람들도 강경파거든요. 예. 일종의 카운터 파트너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왔던 김영철 부위원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함께했죠. 그렇습니다. 좀 외무성과 존 볼턴 관계가 북미 정상회담에 좀 어려운 숙제를 안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뭔가 일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죠. 김영철 부위원장은 또 정찰 총국 출신이고 폼페이오 장관은 CIA 국장을 했으니까 뭔가 스파이 조직 수장 간의 라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예. 오늘 통역들도 화제예요. 통역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는 참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이른바 1호 통역이라고 불린다는 외무성 소속의 김주성이 나왔죠. 이 김주성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을 할 때도 동석을 해서 이 사진에도 찍혀있는 그런 것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도 김영철을 수행하면서 여러 번 사진이 찍혔습니다. 예.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 영어 통역인 김주성이 왔었다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북미 간의 그렇죠. 대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쪽 통역은 누구였죠? 이현향 국무부 통역국장이 나왔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미 국무부 통역관으로 일한 바 있고 2004년에 일시 귀국했을 때는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에서 강의한 이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있을 때도 이제 나온 바 있고 과거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만났을 때라든지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 이런 데 다 등장해서 주요한 역할을 다 했는데요. 예. 원래 이제 꿈은 방송사 PD였고 그 전까지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엔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무회담을 쭉 이끌어왔던 성김 그리고 최선희 두 사람은 안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최고위직들만 확대 회담에 참여한 그런 그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이미 실무선에서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확대 회담은 좀 일종의 의전 성격으로만 진행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있고요. 예. 둘째는 지금 실무선에서 결국 합의가 안 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위급 인사들이 큰 틀에서 원칙을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그 좀 구체적인 것은 논하자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같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실무회담은 성김 최선희보다 한 단계 높은 폼페이오와 맞상대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두 번째 항목으로는 돌발 행동으로 꼽아봤습니다. 어떤 돌발 행동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이제 돌발 행동을 좀 했는데요. 이 카펠라 호텔의 경내 산책로를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전용차 내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하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타보지 않겠냐 이런 제스처도 취했는데요. 이게 뭐 쉽게 타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곧 그냥 문을 닫고 다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차가 아주 대단한 차라면서요? 이 더 비스트라는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인데요. 문 두께만 한
30cm 된다고 하는데 유리만 또 13cm 정도 돼서 이 문이 엄청나게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 열 정도라고 하고요. 또 펑크가 날 경우에도 계속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타이어가 또 장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도 무기는 물론이고 급적 폭발물이라든지 화학무기 공격 이런 걸 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최첨단 통신 기능에 긴급 무료 장치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달리는 백악관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차라는 거죠. 한 대 가격만 1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뭔가 뭐 열악한 북한 사정도 있고 하니까 너희는 이런 거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 아니냐라고도 하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럴 이유는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호의를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호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랑했던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말이죠. 과거에도 뭘 자랑한 적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처음 백악관에 갔을 때 이거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면서 3층에 이제 트리티룸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에 잘 공개가 안 되는 이 링컨룸도 당시에 자랑을 좀 했죠.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문을 작성한 책상을 보여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앉아서 사진도 찍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책상 이것도 이제 화제인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 책상이 대단한 책상이다 이렇게 자랑한 사례도 있거든요. 이 책상은 1880년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당시에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네, 자랑을 여러 차례 해왔군요. 그렇죠. 악수가 또 화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악수는 뭐 그렇게 세게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손을 19초 동안 강하게 잡아서 당황을 시켜서 아베 신조 총리의 뭔가 약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이런 걸 심어버린 적도 있고요. 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하고는 서로 누가 더 강하게 손을 잡는지를 두고 매번 경쟁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손등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자국 난 사진이 아주 그렇죠. 널리 퍼졌었죠. 마크롱 대통령이 젊으니까 힘은 더 센 모양입니다. 예. 근데 오늘 회담 시작 전에는 좀 길기는 했지만 좀 정상적인 악수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끝날 때는 조금 잡아당기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공동 합의문 서명을 마칠 때부터 좀 조짐이 보였는데 앉아서 악수하면서 2번 정도 이제 잡아당기기도 했고 서명식 이후에 기념 촬영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행동이 나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자기 쪽으로 휙 잡아당겼죠. 김정은 위원장이 좀 끌려가긴 했는데 뭐 어떤 그 체중 때문인지 의도한 만큼 좀 당겨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도 이제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말고 또 다른 사람의 돌발 행동도 오늘 좀 화제였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요? NBA 스타 출신 데니스 로드먼인데요. 오늘 자기도 이제 싱가포르에 왔다면서 이제 CNN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북미 대화에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갑자기 이제 눈물을 흘려서 이것도 화제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서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오히려 방북 이후에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 집에 한 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서러워했습니다. 데니스 로드먼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개인적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또 친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한 TV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출연한 바 있어서 또 각별한 사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 때문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는데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또 데니스 로드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저도 그 화면 보긴 봤는데 왜 눈물을 흘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성격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위키 항목은요. 산책으로 좀 꿔왔습니다. 오늘도 산책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외교 일정에 계속 여유로운 산책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산책은 좀 도보다리 회담을 연상시키기도 했지만 경우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도보다리 회담은 남과 북이 좀 통역이 필요 없는 사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였는데 오늘 산책은 좀 워낙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통역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속 깊은 얘기를 얼마나 주고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건 좀 의문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냥 둘이 같이 걸어간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가서도 왜 산책했었잖아요. 지난 5월에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회동을 하면서 방수다이오 해안가를 산책을 했는데요. 다만 이때는 좀 통역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이 사진을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또 산책 이후에 바로 다른 고위급 인사들이 같이 있는 야외 회담 일정이 또 진행되기도 했거든요. 특히 그간 얼어붙었던 전통적인 북중 관계 회복을 좀 의미하는 그런 산책이었다는 점에서 이거는 그림 그 자체가 중요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정상이 업무 오찬이라고 부르던데. 그렇습니다. 뭐 햄버거 먹는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햄버거는 아니라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햄버거가 나오는 거냐 좀 저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일단 점심 메뉴를 보면은 아보카도 샐러드를 곁들인 칵테일 새우 요리, 그린 망고, 문어 이렇게 서양식 전체 요리가 나왔고 메인 디시는 소갈비, 대구조림, 볶음밥 이렇게 좀 동양식으로 꾸며졌다고 하거든요. 후식으로는 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제공이 됐다는데 이게 뭔가 동서양의 조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 이런 뭐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